소비를 끊었다. 삶이 가벼워졌다. 소비 단식 일기. 빈 마음을 소비로 채우려 했다. 소비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성취였다.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 나의 과소비 역사는 길고도 길다. 가족에게 피해도 많이 끼쳤다. 지출을 줄여보려고 늘 다짐했다. 스타벅스에서는 한 달에 10만 원만 쓰자. 이번 달은 봄옷 딱 하나만 사는 거야. 먹는 건 좋은 걸로 조금씩만 사자. 하지만 매달 스타벅스 충전액은 30만 원을 넘고 스파 매장에서 눈이 뒤집혀 사들인 옷은 태그도 떼지 않은 채 옷장에 처박혀 있다. 방탄 커피 마신다며 아이허브에서 주문한 코코넛 오일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 달 카드값만 생각하면 기분이 아득해진다. 월급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그냥 아무것도 사지 말아보자. 적당히 한계를 두는 방식은 나에게 맞지 않았다. 정한 액수를 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다가 결국은 고삐가 풀리고야 말았다. 그냥 나를 위해서는 앞으로 1년간 아무것도 사지 않기로 하자.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금전 감각이 떨어지고 재테크와 거리가 먼 내게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 싶었다. 2020년 2월 20일 시작, 2021년 2월 19일 종료. 1년간의 무소비 생활에 도전한다. 1년간 아무것도 사지 않기로 했지만 그래도 정말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 순 없기에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하나, 나 자신만을 위한 소비는 하지 않는다. 남편과 딸까지 소비 단식에 강제로 참여시킬 순 없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산다. 나만을 위한 것은 사지 않는다. 다만 예전처럼 정신줄 놓고 막무가내로 사지 않고 정말 필요한지 최소 한 번은 더 고민해보고 구매한다. 둘, 생필품은 산다. 단 정말 다 쓰고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딱 하나만 산다. 예를 들어 내가 쓰던 선크림이 떨어졌다면 남편 것이나 다른 남아있는 것을 사용한다. 그렇게 다 쓰고 집안에 선크림이 하나도 없다면 산다. 셋, 누군가를 만날 때는 쓴다.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는 당연히 쓴다. 내가 소비 단식을 한다고 친구가 돈을 쓰게 해선 안 된다. 좋은 음식,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자. 선물이나 부조금 등에도 당연히 아끼지 않는다. 넷,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내가 세운 원칙에 어긋난 소비를 했다면 반성하고 곧바로 다시 소비 단식에 돌입한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도록 한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쇼핑 중독자 대부분이 우울과 불안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 연구는 구매 쇼핑 장애를 주로 다룬다. 이는 쇼핑에 사로잡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를 겪는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 물품을 산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나 나쁜 기분을 없애고 싶을 때, 혹은 자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현상을 겪는 이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높지 않기에 돈을 많이 벌어도 과잉 지출을 계속하며 물건을 병적으로 모으기도 한다. 과한 쇼핑은 대부분 과한 스트레스에서 온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모든 이들이 쇼핑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하는데 구매 쇼핑 장애를 겪는 이들은 이를 쇼핑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폭식이나 게임, 도박 중독도 같은 범주에 있다. 나는 약간의 폭식 증세도 있다. 감정 조절은 자기 조절의 일부로 감정, 행동, 동기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능력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고 한다. 많은 직장인들의 확인 비용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우울이나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모두 감정 조절에 미숙한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 조절 능력은 체력이나 돈처럼 사람마다 지닌 양이 다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나 학교에서 모두 다 사용하고 나면 집에서는 쓸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밖에서는 활기차고 천사 같은 사람이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육아로 지친 사람이 쉽게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이런 이유일 수 있다. 한때 재테크 책을 읽고 풍차 돌리기니 뭐니 해서 적금 통장이 수십 개인 적도 있었는데 돈이 급할 때마다 해약하는 것도 귀찮아 그만두었다. 이제는 1년짜리 적금을 한 개 든다. 이유는 단순하다. 2년이나 3년짜리 적금을 들면 중도에 해지할 것 같아서. 하지만 1년이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저축 목표는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만기를 달성하는 것이니 1년짜리 상품이면 충분하다. 저축은 소비 단식과도 연관이 깊다. 돈의 심리학의 작가 모건 하우절은 저축과 절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부를 쌓는 일은 사실 투자 수익률보다는 저축과 관계가 깊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저축은 생활에서 소비를 줄일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주 단순히 생각하면 부는 벌어들이고 난 후 남은 것을 축적해 생기기 때문에 저축률이 높지 않으면 부를 쌓기는 어렵다는 것.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 등 삶을 차지하는 온갖 것들의 부피는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재정적 자유를 향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금 수익률은 연 2%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 마이너스 금리에 가깝다. 아주 귀여운 이율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이 귀여운 수익률이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안다. 내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 15%였다. 돈 모으는 재미를 조금씩 느끼고 있다. 책이나 카페에서 사람들이 돈 모으는 재미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에는 티끌 모아 티끌 같아서 와닿지 않았다. 나는 1억 천금을 꿈꿨고 언젠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게 될 거라 믿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고 빚의 굴레에 빠졌다. 이제 나는 티끌의 힘을 믿는다. 티끌 같은 카드값이 모여서 눈덩이처럼 쌓였듯이 나의 작은 월급들이 저축으로 쌓여 경제적인 자유를 주리라. 예산이 있는 삶은 생활을 조심스럽게 만든다. 예전에 내가 봤다면 소심해, 구차하다라고 말할 정도다. 장을 보러 가기 전에는 꼭 리스트를 적고 대략적인 비용을 계산해 둔다. 예산이 10만 원이면 그 예산을 지키자고 계속 생각한다. 못 보던 물건이나 신기한 것이 있어도 이것저것 쓸어 담고픈 마음은 누르고 심호흡한다. 그런 뒤 리스트에 있는 물건만 담는다.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할 때는 항상 주스와 간식을 들고 나간다. 옷장과 냉장고 안도 늘 정리한다.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집밥을 해먹으면 장본 것이 모두 사라지면서 냉장고가 빈다. 계란도 당근도 양파도 하나 없이 비워진 식료품 바구니를 보면 이번 일주일도 잘 살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주말 아침에는 다 같이 카페에 가서 가성비 좋은 브런치 메뉴를 시켜 나눠 먹은 뒤 장을 봐서 돌아온다. 외식 2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여 고급 한식당이나 일식당에 가기도 하고 생일에는 비상금을 사용해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기도 한다. 아이는 장난감보다 박스를 잘라 물감을 칠하며 노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내가 만들어주는 감자튀김을 밖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 좋아한다. 예산 안에서 사는 조심스러운 생활 속에도 행복한 순간들이 곳곳에 있다. 카드값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마음이 100으로 꽉 채워질 때 가능한 것 같다. 마음이 허전하지 않을 때 내 카드값은 0원이 된다. 소비 단식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 기쁨으로 가득 채워준다. 소비 단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필요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뇌는 자기 방어 기제가 매우 강해서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것이 과소비라는 생각보다는 필요한 것이라는 다양한 논리를 만들어내기 일쑤였다. 정리정돈을 한다. 소비 단식을 유지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정리정돈이다. 옷을 정리하며 알게 됐는데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고 2.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게 필요한 물건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면 생활에 스트레스가 준다. 나는 소질이 없다고까지 느낄 정도로 정리정돈에 능숙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시작한 뒤로는 줄무늬 티셔츠를 못 찾아서 그와 비슷하게 생긴 7번째 옷을 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은 것에도 필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멈출 수 있다.
서박하 저자의 소비단식 일기라는 책이었어요. 저자가 소비단식을 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건 카드값이 0원, 그리고 병원을 더 이상 가지 않고 저축을 시작한 거. 이걸 이미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쇼핑 중독으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뭐 중독까진 아니더라도 드라마를 하나 보려고 해도 PPL이라고 하죠. 뭔가 자꾸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에 사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을 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어느새 검색창에 이제 그 물건을 검색해보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뭐 생필품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걸 다 쓰고 다음번에는 그래 그거 좋아 보이니까 그걸로 한번 바꿔보자. 뭐 이 정도는 재미를 더해주는 삶에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도전, 이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사실 물건 정리할 때 제일 애먹는 게 그러니까 쓰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닌 고가의 물건들, 가구나 옷.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데도 비싸게 주고 샀다는 것 때문에 정리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특히 그런 물건들은 충동적으로 산 경우도 있고 이 책의 작가님도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신대요. 또 그런 성격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돈을 또 쓰게 될 거잖아요. 이게 뭐 환경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분의 친구들이 편하게 입는 스타일이고 이 저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성격인데도 예전에는 스스로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항상 옷을 새로 사서 입고 나가셨대요. 근데 소비단식을 하고 이제는 약속에 옷을 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리라 결심하고 진짜로 그렇게 하셨대요. 당연히 뭐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저도 작은 일에 남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줘도 내가 안 괜찮으면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별거 아닌 일 같아도 나에게는 늘 치열한 전투 같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길 바란다. 한 사람의 소비단식을 통한 자기 치유의 과정 이런 걸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응원하게 되고 가끔 아이가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삶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나와 있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읽었어요. 책 표지도 귀여워서 종이책 사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가방에 넣고 이제 뭔가 사고 싶을 때 그 책을 보면 정신이 차려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냉장고 파먹기, 뭐 예산 안에서 살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빡빡하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사실 해보면 되게 게임 퀘스트 같이 이번 주 버텼다 이런 재미가 있기도 하거든요. 뭔가 요즘 삶이 좀 무거운 것 같다 싶으시면 소비 단식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